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고의 윤쌤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바로 짜잔, 답 고치면 맞을까 틀릴까입니다. 자, 마치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라는 주제와 비슷한 주제죠. 그쵸? 영원히 답이 나올 수 없는 주제긴 한데요. 자, 이제 벌써 내신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내신 어차피 한 문제, 두 문제 싸움일 건데,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 보고자 이런 주제를 준비했어요. 재밌겠죠? 자, 그러면 강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한 대학교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대요. 조사를. 그래서 답을 고친 것이 더 정답률이 높은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하는 것이 정답률이 높은지 조사를 해봤는데, 실제로 근소한 차이로 답을 고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나왔대요. 그쵸?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요, 사실 정답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여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이야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제 결론은 정확히 말하면요, 시험마다 다르다, 이겁니다. 네. 이렇게 말할 줄 몰랐죠. 혹은 과목마다 다르다. 네. 이게 사실 가장 맞는 표현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은, 그쵸? 데이터가 의미가 없다. 이게 여러 학교나 또 조사도 많이 했겠지만 근본적으로 데이터가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거 정말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잘 들어보세요. 자, 요거는 여러분 수능 공부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사실 이걸 너무 이야기하고 싶었는데요, 오늘 주제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뭐냐면 이게 핵심이에요. 써줄게요, 여러분. 자, 몰입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다시 말하면 이게 뭔 소리냐면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이 얘기를 정말 하고 싶었어요, 사실. 이게 뭔 소리냐면 제가 이제 수능을 이제 15년 정도 가르치면서 사실 수능 공부할 때 항상 느끼는 게 우리는 공부만 하면 성적이 막 올라. 공부하면 할수록 성적이 계속 올라. 이런 친구들은 사실 가르치기 힘들어요. 왜냐면은 과외 굳이 안 하겠죠. 그런데 어떤 친구들이 과외를 할까요? 그렇죠. 같은 생각이겠죠? 공부해도 안 오르는. 그렇죠. 사실 공부해서 오르는 친구들은 드물어요. 그리고 이런 친구들은 조금만 코치해줘도 쑥쑥 올라요. 그런데 해도 안 오르는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제가 이 친구들을 면밀히 봤을 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공통점. 그게 뭐냐면, 그쵸? 공부해도 오르는 친구들과 안 오르는 친구들의 공통점이 있다. 그게 뭐냐면, 해도 안 되는 친구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몰입해요. 몰입. 그럼 몰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요거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몰입을 하냐면, 안 되는 것에 몰입을 엄청 많이 해요. 그리고 왜 안 될까?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여러분들.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안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나은 방향을 찾고 방법을 찾고 이런 식으로 몰입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몰입을 하냐면은 안 되는 방향에 대해서 무조건 공부만 많이 하려고 해요.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 알죠? 이렇게 항아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깨진 거예요. 다 깨진 거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를 땜질을 한 다음에, 요걸 예쁘게 이렇게 땜질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물을 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깨진 상태에서 물만 계속 부어요, 이렇게. 그럼 물이 계속 빠져나가는 거죠. 이런 식의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요거를 굉장히 맹신합니다, 여러분들. 이러면 진짜로 공부하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조금 하거나 또 공부한 만큼 오르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굉장히 여우처럼 여우. 뭔 소리냐면 벤치마킹을 굉장히 잘해요. 벤치마킹을 굉장히 잘하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 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거 얘기하는데,
국어 우리 공부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우리가 마치 공부하면서 이 감을 잡을 때가 있어. 감. 이렇게 하면 되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좀 보이네. 이렇게 하면 분석이 되네. 이렇게 하면 풀리네. 이러면서 있잖아요. 감을 딱 잡았어. 그럼 여기에 몰빵이에요. 몰빵. 몰빵. 그러면서 쭉 끌어올려. 이렇게. 최대한 요 감을 살려서. 그 다음에 요걸 이제 안정화 시키죠. 안정화. 요거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러면 성적 잘 올라요. 정말 그래요. 어쩔 수가 없어. 근데 만약 여기서 실마리를 못 잡잖아요? 그럼 너무 어려워요, 이게. 사실 그래요. 그래서 사실 이 수능 공부할 핵심이 실마리를 잘 잡는 거야. 실마리를. 그래서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안 되는 방법에 자꾸 몰입을 하잖아요. 몰입을. 안 되는 게 몰입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객관성이 떨어져요. 객관성이 떨어지게 돼요. 점점. 계속해서. 그리고 주관성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사람의 생각 자체가 이렇게 된대요. 과학적으로 이렇게 된대요, 여러분들. 그래서 있잖아요. 이 재수생들이 오히려 성공 확률이 높고 삼수생, 사수생은 안타깝게도 실패할 확률이 사실 높아요. 왜냐면은 안 되는 방법으로 계속 도전을 하기 때문에 이 주관성이 올라갈 때가 많거든요. 여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전에 이야기했을 거예요, 아마. 교류하고, 그쵸? 그 다음에 자신을 이렇게 좀 내려놓는 게 필요하죠. 내려놓기. 너무 한 방향만 고집하는 건 결코 좋지 않아요. 한 방향만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자신의 잘못된 점을 발견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들. 성공의 비법은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려면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해. 안 되는 것을 반복하는 것만큼 나쁜 게 없어요. 알겠죠, 여러분들? 자, 이게 왜 답 고치면 맞을까? 틀릴까? 이게 무슨 관련이 있을까라는 거죠. 자, 지금부터 여기에 대해서 좀 풀어주도록 할게요. 잘 들어봐요. 순식간에 쑥 지나갑니다. 자, 국어 딱 봅시다. 국어는 보통 어떤 식으로 가냐면 이제 가장 적절한 것은 하죠. 그렇죠? 적절한. 이렇게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문제 자체는 객관성을 보는 거예요. 객관성. 자, 기준은, 자,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의 기준은 모의고사예요. 알겠죠? 그 수능이에요. 요거에 대한 설명이 끝나고 이 내신에 대한 설명을 또 잠깐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국어의 핵심은 객관성이에요. 객관성. 자, 수능의 핵심도 뭐다? 객관성이에요. 객관성. 수능은 굉장히 비싼 문제고 좋은 문제예요. 여러분들 사설 모의고사 한 문제 만들 때 가격이 단가가 붙는데요. 비싼 문제는 5만 원 한 문제당. 싼 건 2, 3만 원 한대요. 근데 수능은요 5만 원 갖다 되겠어요? 국가적인 문제인데, 그쵸? 모든 수능은요 누가 봐도 가장 적절해야 돼요. 그래야 이의 제기했을 때 이의 제기를 못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수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더 꼬울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수능이 어려운 것과 여러분들 내신이나 모의고사가 어려운 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수능이 어려운 이유는 생소하기 때문이에요. 생소하기 때문이야. 처음 보는 유형, 처음 보는 문제, 또 처음 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사실. 그리고 길다. 그쵸? 길다. 이것 때문에 어려운 거야. 그런데 이 모의고사나 이 다른 문제지로 보면요, 사실 이거보다는 많이 꼬았어. 꼬았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주관성이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커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보면 수능 문제는 여러분 고치는 게 별로 안 좋아요. 알겠죠? 왜?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깊이 들어갈수록 뭐가 올라간다? 주관성이 올라간다는 거죠. 주관성. 객관성이 떨어져요. 알겠죠? 그래서 생각을 깊이 하면 할수록 사람은 자기 생각이 많아져요. 그러면 객관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수능이나 국가시험 볼 때는 가장 지극히 정상적으로 생각해. 정상적으로 많이 본 것. 내가 어떤 걸 고른다기보다는 남들이 봤을 때 정답이 뭐지? 라고 포인트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현실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수능 국어는 안 고치는 게 좋아요. 알겠죠? 됐죠? 모의고사도 사실 많이 안 꼬은 문제라면, 객관성이 강한 문제라면 사실 안 고치는 게 좋다, 이것입니다. 확실히 이해됐죠? 그럼 수학은 어떨까요?
자, 수학은 우리가 문제를 답을 고칠 때 핵심은 뭐냐면 실수예요. 실수. 그쵸? 그러니까 실수를 많이 하는 걸 잡아내야 돼. 이런 경우는 답을 고치는 게 좋아요. 알았죠? 왜냐면 한번 다시 문제 보게 되면서 내가 실수한 걸 잡아낼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까지 알겠죠? 쉽죠? 그쵸? 좀 더 넘어가 볼까요? 자, 그럼 탐구는 답을 고치는 게 좋을까요? 안 고치는 게 좋을까요? 자, 요거의 답은 사실 내신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내신. 자, 뭔 소리냐면, 많이 본 거 찍으세요, 많이 본 거. 그나마 이게 더 유리해. 그나마. 알겠죠? 많이 본 거. 이런 것들이 사실 정답 확률이 높아요. 그만큼 공부한 만큼, 뭐라 그러죠? 효과가 있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많이 본 게 없고 헷갈려. 라는 경우는, 제 생각은 안 고치는 게 좋아요. 알겠죠? 안 고치는 게 좋아. 경험상 그래, 경험상. 왜냐면 이것도 똑같아요. 많이 보면 볼수록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회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떨까요? 당연히 안 고치는 게 좋죠. 그런데 과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고치는 게 좋겠죠. 왜? 문제 답이 딱딱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과목마다 또 화학이나 물리나 그렇죠. 이런 과목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할 부분, 또 따질 부분 이런 게 있을 때는 어떤 부분을 안 고치는 게 좋을 수 있겠죠. 그 분별은 누가 한다? 여러분들이 과목마다 해야 되겠죠. 자, 분별법은 알려줬으니까. 알겠죠, 여러분들? 자,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그럼 영어는 고쳐야 돼요, 안 고쳐야 돼요? 라고 말한다면요, 영어는 고치는 것도 아니고 안 고치는 것도 아니고 실력이다. 실력이다. 이건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영어 단어 많이 외워 놓으세요. 알겠죠? 영어는 사실 운이에요, 운.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찍어도 맞았어. 그건 운이라는 거죠, 사실. 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자, 좀 더 그러면 내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내신. 내신은 고치는 게 좋아요, 안 고치는 게 좋아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내신은요, 어떤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고 풀진 않죠. 그쵸? 왜냐면은 학교에서 어떻게 해요? 배웠던 거 가지고 시험 보죠. 배웠던 거. 요거 시험 보잖아요. 그래서 내신의 1번은 뭐냐면, 쉽게 생각해, 쉽게. 많이 본 거. 혹은 많이 들은 거. 이런 거. 이런 게 답일 확률이 높아요. 2번. 선생님이 그냥 문제 꼬아서 냈어, 꼬아서. 내신은 객관성보다 꼰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쵸? 고치는 게 낫다. 왜? 생각을 많이 해야 되니까. 이거 풀려면. 생각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쵸? 이해되죠? 그래서 사실 내신은 안 고쳐서 여러분들이 맞을 때보다, 그쵸? 솔직히 말해서 내신도 고쳐서 맞을 경우가 높아요. 그래서 체감이죠, 체감 보면 우리가 틀린 거 기억하지. 그쵸? 맞은 거 기억해요,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쵸? 그래서 막 5개 고쳤어요, 5개. 근데 여기서 막 4개 맞고 하나 틀렸어. 그럼 우리는 하나를 기억한단 말이에요. 4개는 당연히 맞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죠. 체감이에요, 체감. 사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내신 준비하고 있는데요. 내신 공부하는 법 영상 많이 올려놨잖아요. 내신 플래너 얘기해줬고, 어떻게 하면 내신 잘 볼 수 있는지, 내신 수험 기술에 대해서 얘기 좀 했죠. 자, 팁을 조금만 한 가지만 더 둘까요? 한 가지만? 내신 팁 한 가지만 주고 마칠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커닝 해요, 커닝? 커닝 하세요? 커닝을 어떻게 해요? 라는 친구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저는 참 이거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커닝을 좀 했어요. 저는 하는 편이에요. 한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너무 많이 공부를 하다 보면 사실 머리에 안 들어갈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머리에 안 들어가. 더 하루에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외울 수 있는 양이 사실 정해져 있더라고요. 저도 공부 많이 해봤지만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내신 볼 때는 저도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은 요만한 종이에다가 진짜 안 이어지는 거 있죠. 그렇죠? 진짜 죽어도 막 때려 죽어도 안 이어져. 이런 게 있거든요. 이렇게 좀 적어, 살짝. 네, 이렇게 적어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딱 계속 봐요. 그래서 안 이어지거든요. 이렇게. 진짜 안 이어져. 그러면 시험 칠 때 받았어요? 그럼 받자마자 그 시험 주위에다가 이거 빨리 옮겨 적어요. 이렇게 딱.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이게 시험 직전까지 보다가 이 시험 받자마자 이제 보면은 그때 순간 기억 나거든요. 미친 듯이 딱 옮겨 적고 시험지에다가 받자마자. 알겠죠? 그 다음에 이거 뭐 버리던지 주머니에 넣던지 하세요. 이 정도의 컨닝은 사실 저도 했어요. 이 정도의 컨닝은.
아, 진짜 안 이어진 거 어떡해요. 그쵸? 대신에 뭐 추잡스럽게 뭐 막 손에 쓴다든가, 뭐 커닝페이퍼 준비해 와가지고 그거 보면서 푼다든가, 요런 거는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볼 때 진짜 안 이어진다라는 거는 페이퍼 조금 준비해 가가지고 막 보다가 시험지 받자마자 옮겨 적는 거 정도는, 그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알겠죠? 요건 팁이니까. 근데 요거 하나만 알아도요, 한 시험 전체에서 두세 문제 정도는 더 맞더라고요. 근데 상위권 클래스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그쵸? 다 알죠? 우리끼리는 다 알잖아요, 그쵸? 그래서 잠깐 이야기한 겁니다. 자, 알겠죠? 오늘은 시험 문제 풀 때 고쳐서 맞을까 틀릴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 많이 됐으면 또 구독과 좋아요 또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공부하다가 모르는 내용 있으면요, 항상 이쪽 알고 해 다음 점 넷으로 항상 메일 보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면 또 저도 참고해서 영상 최대한 만들어 볼게요. 자, 알겠죠? 여기까지 알고 해 윤쌤이었습니다. 모두 안녕.